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설 그렇게 지금 뉴스들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러시아가 전쟁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해봤자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야 전쟁을 하는 것인데 왜 그걸 전쟁을 굳이 하겠어요? 단 이제 그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2년에 소련 해체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독립국가들을 이뤘지 않습니까? 연방 해체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서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기 앞서 우리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실상 이제 동독이 서독에 흡수가 된 거잖아요. 사실 흡수 통일이 된 것인데 그때 이제 소련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서독이 통일하는 것을 소련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하면서 나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 공동체인데 더 이상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진출하지 않도록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나요? 폴란드 또 과거에 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폴란드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전부 다 이런 동국권들이 공산주의였잖아요.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유엔에 있는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고 나토에 가입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에 독립하면서 계속 엇박자가 났거든요. 처음에는 친러시아 대통령이 됐다가 또 친서방 대통령이 됐다가 지금 맞춰지다 가다가 지금 대통령 코미디언이거든요. 전직 코미디언이었는데 대통령 이 사람은 친서방이거든요. 미국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 국경인데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앞에 벨라루스에서 러시아가 지금 군사 연합 작전을 짓고 바로 우크라이나 목전 삼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나 자기 나라로 생각합니다. 2014년에 병합됐던 크림반도, 또 지금도 러시아 동부 쪽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사실상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정부가 힘을 못 발휘해요. 그냥 반군식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자치 정부를 만들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한번 침략하면 이거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 양쪽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쟁하지 않고 끝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약속을 해야 되겠죠. 미사일 배치 않겠다. 근데 그 약속이 국제사회에서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평화조약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종말론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국제정세에 담긴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92년에 소련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핵무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그때 상당수의 핵무기 미사일들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해 우크라이나가 다 연방이었으니까요. 위에 있는 카자흐스탄인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핵무기가 막 그냥 산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 소련에서 해체 다른 연방 국가들은 그냥 해체가 되면서 핵무기를 다 도로 반환을 러시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갖고 있었어요. 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 이런 또 러시아, 중국들이 절대 우크라이나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경제적 지원을 테니까 핵무기 포기하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서방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조약을 믿고 핵무기 전부 다 반환시켰어요. 반환시키자마자 어떻게 돼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해서 뺏어갔죠. 물론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인데 옛날에 소련 연방 때 그 누구 서기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서기장 누군가가 그쪽 어디 그 출신인데 그 크림반도를 떼서 그냥 우크라이나 어디 출신인데 크림반도를 떼서 그냥 준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원래 그 러시아 땅은 맞아요. 그런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그때 러시아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침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하지.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지금 군사운동 하잖아요. 벨라루스하고 연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금 핵무기 갖고 있으면 러시아 그런 일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한 예를 인도, 파키스탄 서로 분쟁 지역이잖아요. 원래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거든요. 방글라데시도 원래 한 나라였고. 그런데 이제 종교가 다르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글라데시는 원래 그 북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양쪽에 나라는 이제 방글라데시를 독립을 하고 그래서 무슬림을 전부 다 올려보내고서 파키스탄이 한 건데 계속 인도랑 국경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아버지죠. 압둘칸 박사.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밥은 굶어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못 사는 나라인데 핵무기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인도에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파키스탄을. 그 예예요. 우크라이나 갖고 있었으면 지금 러시아 그런데요?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야 돼? 여기서 북한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했다가 크림반도 뺏겼지. 사담 후세인 부시 대통령이 거기 침략을 했는데 뭐 대량 살상무기 발견됐습니까? 그거 다 허위 정보죠. 이라크 소비 때문에 들어간 거지. 사담 후세인이 왜 죽었어요? 대량 살상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포기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리비아의 카타피 왜 죽었어요? 핵무기 포기했다가 죽은 거예요. 핵무기 리비아도 개발했었거든요. 서방에서 제재 풀 테니까 핵무기 너희들 개발하지 말아라. 프로는 어떻게 돼요? 카타피 죽었죠. 사담 후세인 죽었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뺏겼죠.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어? 안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리가 없는 거죠. 왜 포기해요? 안 포기하지. 굶어 죽어도 핵무기는 안 포기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종말 입장에서 뭘 보느냐?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말씀했던 것처럼 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볼 때, 국제정세를 볼 때 지금 그 이란이 2014년에 핵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은 핵 연구 개발을 중단하고 대신 서방에서 제재를 푼다. 그래서 100조를 막 풀어줬거든요. 돈만, 현금만 풀어줬는데 그거를 이제 2018년에 트럼프가 파기시켜버렸죠. 왜냐하면 그때 협정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10년, 20년 지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좀 오바마가 퇴임 얼마 앞두고 나서 좀 급하게 했어요. 오바마가 퇴임 얼마 앞두고 나서 쿠바 같은 경우도 단교를 다시 복원하고 이렇게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하면서 그 핵협정도 굉장히 좀 무리하게 했으니까 가장 반대를 누가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많이 했고 미국 내 누가 힘이 가장 커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힘을 꼽고 유대인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꾸 푸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핵조정 파기했는데 올해 그래서 이란은 다시 핵무기 개발한다라고 그러고 2018년부터요. 그래서 올해 지금 다시 핵협정을 복원한다 그런 지금 협상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뭘 봐야 되냐면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 오래전부터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핵무기는 커넥션 오갔다. 우리가 상처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란에서 쓰고 있는 미사일, 뭐 다 북한에서 갔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파키스탄의 핵기술 바꾸면서 파키스탄의 미사일, 이런 거 전부 다 북한에서 갖다 준 거거든요. 서로 양쪽에. 요 부분들을 왜 자꾸 봐야 되냐면, 지금 눈앞에서 후세인 죽었죠. 눈앞에서 카타피 죽었죠. 눈앞에서 우크라이나 그렇게 그냥 속수무책 당하죠. 가장 이거를 위협을 느끼고 있는 누구예요? 북한하고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사실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핵실험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핵실험을 안 하면 인정을 잘 안 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북한은 이미 1980년대 핵무기 갖고 있다는 말이 공연히 들렸어요. 옛날에 그 황장엽 씨 아시죠? 노동당 비서면 북한에서 서열 5위권이거든요. 5위권인데 그때 김일성 때 이미 87년인가 그때 NTP 탈퇴했거든요. 핵협정 탈퇴했는데 그때 자기들 얘기 돌았다는 거. 이미 핵무기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 핵무기를 실험한 건 언제? 그 김정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핵무기 실험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공견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몇 나라 돼요? 북한, 이란, 이것밖에 더 있어요. 다 미국에 말하는 데도 따라야 되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G7에 초청국 참석했다. 그거 의미 별로 없어요. 미국이 하라면 해야 돼요. 그게 세계 등심의 강대국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 조금 강한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 하잖아요. 미국은 돈 많은 깡패고 북한은 돈 없는 깡패예요. 둘 다 깡패인 거예요. 그거 깡패입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왜 핵무기를 가진다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종말의 핵전쟁의 위기라고 하는 계시록의 마지막 전쟁. 목사님들도 다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할 거예요. 인류가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있는데 이 보유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무기들이 터지면 뭐 지구가 7번인가 다 폭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류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그대로 없어지겠어요? 아닙니다. 인류 갖고 있는 무기는 스스로 자멸하는데 마지막에 쓰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핵전쟁, 유브라데 전쟁, 제3차 대결전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전 세계 마지막 핵전쟁에 지금 위기가 있는데 그 4대 열강, 네바람, 성경을 통해 볼 때 네바람 4대 열강이라고 했을 때 미국과 유럽의 한 열강, 그리고 중국의 한 열강, 러시아의 한 열강, 그리고 이란의 중심의 한 열강입니다.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그 성경에 보면 남방왕, 북방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남방왕이 이제 이란으로 보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남방왕이 적을 쓸러요. 다니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먼저 찔러요.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가 굉장히 지금 뭐 핵격정을 한다 그거에 관계없어요. 미국이 북한 얼레고 달래도 북한이 결국 핵무기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암만 얼레고 달라도 북한 핵무기 가져요. 왜? 아는 거예요. 자기들 체제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제 말을 정치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잠시 북한의 입장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92년까지 우리나라 핵무기 있었죠. 3,000개인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전술핵 다 배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포에 쏘는 핵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큰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소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략핵 전술핵 그러는데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건 그건 전략핵이고 그거는 전폭기가 있어야 떨어뜨리는 것이고 소형을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 또 대포 이런 것까지 쓰는 게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비핵화 선언하면서 다 이제 철수를 했는데 대신 철수라는 대신 핵우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른 나라가 보호해줘 안 보호해줘요? 북한 아니에요. 제 얘기를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뭐 조중동 조약 그러는데 그거는 김일성 등석경 때 얘기지 북한이 침략당하면 중국이 뭘 지금 뭐 도와줘요? 그럴 별 가능성이 중국의 이익이 되면 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뭐 북한이 어떤 위기를 당하면 러시아의 핵무기를 도와줍니까? 중국에서 러시아 핵무기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가지려고 하고 이란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란 그러면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 같이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사우디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에 있는 사우디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아랍에미레트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오만이라든가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다 아랍이냐 아랍. 아프리카 이집트나 리비아도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란은 아니에요. 페르시아. 우리 성경과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원래 이란은 무슬림 땅도 아니에요. 원래 이란은 무슬림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건 페르시아 왕국이었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이슬람 국가 때문에 이란이 이슬람 국가가 된 것이지, 원래는 그 이란은 민족도 달라요. 혈통도 달라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뭐예요? 이란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는 미국과 친하잖아요. 카타르 빼고요. 이런 나라 미국과 친하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중동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다른 아랍 국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은 철저히 뭐 가져야 돼요? 핵무기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핵무기를 이란이 갖는다고 했을 때 그걸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제가 처음에 서두 꾸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이란은 더욱더 핵무기 포기하려 없습니다. 뭐 핵무기 포기하면 서방에서 뭐 안전 지켜주겠다. 우크라이나 못해요. 지켜줬나? 근데 이란이 미국 말 믿겠어요? 믿을 리가 없는 거죠. 안 믿어요.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 국제정세 통해서 종말로 기울자.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 전 세계 대전의 위기가 굉장히 촉발하고, 그때 이거를 처음에 중재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지금 정세. 작년에도 제가 쭉 말씀드렸고 올해도 지금 연결을 쭉 봤을 때 특별히 목사님들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사, 분명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나 역사는 하나님 주권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가지 정세들은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일하시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성경을 통해서 통찰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그런 시대나 역사를 보는 거에 조금 약하죠. 그냥 교회에서 성경 보시고 이런 건 참 잘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몇 가지를 드리니까 2022년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그러는데 지금 국무장관, 또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보좌관 모두 지금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 미국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인사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강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 관계없어요.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안 되면 그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자기들이 유리한 모든 정세로 그걸 만들기 때문에 이란의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들이 한번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들 목사님들 한번 보고, 그리고 요 부분은 정치적인 얘기고, 이제 조금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요거를 영적인 부분에서 볼 때 목사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동성애자를 빗대 성소수자에 관한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남았잖아요. 민주국가에서는. 공산주의는 아예 그 사회주의 안에서 그걸 막고 있고, 이슬람 같은 데는 아예 그 이슬람 코란에 따라가지고 아예 동성애를 막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남은 건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동성애가 소돔에서 이미 시작이 됐는데, 거기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원근. 그러니까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외지에서 온 남자를 본 거죠. 그런데 그 남자 하나 둘러싸고 원근에 있는 노소,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것이 다였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성애가 공론화되고 만연됐다. 예전에 숨겼던 것이 이제 만연되고 그것이 입법화되고 있다. 지금 주요 정당 후보들 다 그저께 어제 대선 후보 등록을 했는데,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또 각 정당의 정책 가운데 성소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정당이 있어요, 없어요? 성소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대선 후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후보들 가운데 어느 정당 정책에서 그 반대하는 정책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임박해 있다. 요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교회만 남았는데, 한국교회, 미국은 2015년에 그렇게 되고요. 유럽은 이미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되고요. 유럽 같은 나라는 뭐 지금 그 동성애자들이 다 성전환 자들이 뭐 총리하고 뭐 장관하고 이러잖아요. 이미 그 유럽은 오래전에 그렇게 됐고요. 2015년에 미국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합법화되면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보게 되시고 우리들이 보고요. 또 하나 조심스러운데요. 목사님들 정치적으로 안 들으시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모 정당의 후보 그리고 후보의 배우자가 주술, 법사 이와 관련되고 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음해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흑색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모 신학대학교 교수들 20몇 명인가가 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어느 정당 후보를 측정하면서 그 주술, 또 이런 법사, 도사 이들에 의해 가지고 정치, 국가 경영이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뭘 다르게 보냐면 그분들의 말은 맞아요. 청와대, 국가 정책에 주술, 법사 그런 사람들 영향을 미치면 안 돼. 그 사람 말은 맞다고. 그분들 하는 말은 맞다고. 근데 뭐를 저는 더 한번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 성명서 발표한 그분들 가운데 종교 다운주의자였어요. 그분들 가운데 성수차별금지법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WCC 총회 때 제가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8장과 6장과 이화여대 정경구 교수가 구판 벌인 거, 죽은 영혼 부른 거, WCC 총회 개막식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이지. 자기는 종교다운지를 지지해. 그 총회에서 무단 구술하는 것도 암만 비판도 안 해요. 그런데 모 정당 후보가 주술과 관련된 건 비판을.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제 전달하려고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맞아요. 우리 정치에 주술이 개입되면 안 되죠. 그거는 뭐 있을 수가. 미신이 어떻게 정치판에 들어와요. 그거 안 되죠. 우리가 뭐 샤머니 국가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 말은 맞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종교다운지 지지하지 말아야 되지. 이게 뭐냐, 제가 한국교회 음령화입니다. 지금 음령화가 돼 있다. 잊은 겁니다. 뭐 대학 교수니까 뭐 지성인으로 보이고 아주 뭐 똑똑하게 보이죠. 사람들이 보기 아주 그 사람 지성인으로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죠. 뭐 중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그분들 말을 옹호하는지 모르죠. 그럼 왜 자기들은 종교 사관을 지지하냐고? 왜 성수차별금지법을 자기들은 왜 지지하냐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맞지. 요 부분들을 잘 우리들이 한번 지금 분별할 때 지금 제가 국제정세, 정치, 종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 임박함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여러 가지 위기들 이런 걸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고 제 말씀 드린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신문을 볼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인터넷을 볼 때도 아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주어심이 정말 우리 세대에 온다라고 하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정말로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경각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거 보고 그런 부분들 목사님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